2021년 시행되었던 보유기간 리셋 규정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새로운 해석이 발표되었다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오늘 포스트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을 매각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자마자 바로 해당 건에 대해 과세되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2021년 양포세무사라는 신조어를 만들었던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후폭풍으로 최근에도 2021년 양도소득세에 대한 고지서를 받고 불복을 문의하는 납세자분들이 종종 보입니다.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 적용 당시 세법적으로 상당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으나 그 중에서도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머리를 가장 아프게 했던 것은 바로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의 보유기간 리셋 규정이었습니다. 보유기간 리셋 규정은 1세대 2주택 이상을 가진 자가 1세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여 비과세 등의 혜택을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규정으로 인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다른 모든 주택을 처분하고 마지막 주택 양도 시 마지막 주택을 아무리 오래 보유 및 거주하였더라도 실제 보유 및 거주기간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던 이 규정은 수많은 납세자와 납세관리인들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2022년 5월 삭제되었습니다. 보유기간 리셋 규정이 신설되고 해당 규정에 따라 납세자 및 대리인들이 혼란스러워하자 당시 기획재정부는 관련 해석 사례를 내놓았습니다. 해당 사례에서 기획재정부는 보유기간 리셋 시행 이전에 취득한 2주택 이상의 주택을 21년 1월 1일 이후에 순차적으로 매각하는 경우 최종 주택 매각으로 인해 1주택이 되었을 때부터 해당 1주택에 대한 보유기간을 기산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해석 생성일부터 약 1년 반 만인 올 5월, 기획재정부에서는 새로운 해석 사례를 공표했습니다. 이 해석에 대해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례자는 2013년 조정 대상 지역의 A주택을 취득하여 거주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5년 B주택, 2017년 C주택을 취득한 후 2018년 6월 B와 C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0월 역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D주택을 취득했다가 2021년 5월에 D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도 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12월 하나 남은 A주택을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요약하면 A, B, C, D주택을 모두 보유기간 리셋 규정 시행 전에 취득하여 B와 C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D와 A주택을 보유기간 리셋 규정 적용 이후 순차적으로 매각한 사례입니다. 이 사례에서 기획재정부는 A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A주택 취득일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새로운 해석에 따를 경우 2013년 9월을 기준으로 A주택 비과세 판정에 대한 보유기간을 기산하라는 의미입니다. 기존 해석 사례를 따른다면 어떨까요? 납세자는 보유기간 리셋 규정이 삭제되기 이전인 2021년 12월에 주택을 매각하였고 기존의 기획재정부 해석대로라면 A주택 매각 시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D주택의 양도일 이후인 2021년 5월 이후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해석에서는 A주택 매각 시 보유기간 기산일을 A주택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두 가지 해석이 배치되는데요. 정권이 교체되면서 동일한 시행령에 대한 기재부의 해석이 정반대로 바뀐 것입니다. 보유기간 리셋 규정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만을 목적으로 하여 만들어진 규정으로서 당시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무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그에 따라 국세청조차 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새로운 기획재정부의 해석은 납세자를 고려하여 보유기간 리셋에 따른 부당과세를 저지한다는 측면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에 존재하였던 보유기간 리셋 규정을 기획재정부 해석으로 무효화시킨다는 부분에서 법적 안정성을 약화시키는 부정적인 측면 역시 존재합니다. 또한 1년 6개월 만에 세법을 해석하는 대한민국 최고기관인 기획재정부의 해석이 손바닥 뒤집듯 뒤집히는 것은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리는 좋지 않은 예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획재정부의 해석에 따를 경우 보유기간 리셋 규정은 의미가 없어 보이고
보유기간 리셋 규정으로 인해 과세된 사례가 있다면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획재정부 해석이 있더라도 처분청의 담당자가 과세를 고집할 경우 불복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몇 년 전 입법된 내용이 아직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을 보면 세법 개정에 얼마나 많은 연구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지 느끼게 됩니다. 오늘 포스트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